안녕하세요. 올콩톡톡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알고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실천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맹지 투자입니다. 동시에 맹지 통행과 맹지 탈출 도로도 알아야 합니다. 맹지는 공용의 도로가 접하지 않아 꽉 막혀서 타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건축도 어렵고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 대신에 도로가 접한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저렴하여 농지 확보나 주택 부지 확보에는 손쉬운 점이 큰 장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맹지 탈출 도로를 개설하여 큰 이익을 낼 수도 있죠. 도로 접한 땅은 수천만 원씩 해도 맹지는 심지어 수백만 원에도 배수할 수가 있죠. 건축 등 필요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통행하기도 힘들고 도로명 주소도 만들 수 없죠. 그러나 맹지 투자는 조심하되 반드시 해볼 만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맹지 선택 시에 몇 가지만 유의해 명심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첫째, 맹지 선택은 공용의 도로에서 너무 멀지 않아야 해요. 주위 여건만 좋으면 좀 멀어도 괜찮지만 가급적 도로에서 100m 이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라면 맹지 탈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영농 등 이용이 어려움이 적어야 하니까요. 또 맹지 매수는 근본적으로 탈출 도로를 개설한다 전제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둘째, 선택한 맹지와 공용의 도로 사이에는 한두 개 이하의 타인 소유 필지만이 끼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주위 토지 통행권 행사나 탈출도로 개설에 용이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을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셋째, 공용 도로와의 사이 좌우측에 각다른 타인 1인의 토지 필지가 있는 맹지를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탁월한 맹지 투자입니다. 각다른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행권 행사나 탈출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훨씬 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명의 토지 소유자를 경쟁 붙일 수도 있고요. 결국 맹지 탈출 도로 개설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큰 이익을 내게 돼 성공적인 맹지 투자가 되는 것이죠.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도로가 없는 토지를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다른 땅 주인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인데요.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제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맹지 소유자가 도로로 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도로와 자신의 토지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거나 토지를 매수해서 길을 내야만 하는데요. 그 다른 소유자가 길을 내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상 권리인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여 길을 내는 수밖에 없겠죠. 대체로 처음엔 통로를 내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과 같이 요건이 맞는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맹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보상액은 당시 통행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의 기준이죠. 물론 소송이 아닌 상방이 협의하여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이겠죠. 우리 판례는 아주 최소한으로 통행로를 허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폭이 1m 남짓에서 2m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과 자극기기 등을 고려하여 더 넓은 폭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죠. 주위 토지 통행권은 맹지의 소유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는 없고요. 또 맹지를 소유한 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해서 공용의 도로에 통행할 수 있으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간혹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에 새 소유자가 교통을 방해한다면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민법상 제도를 들먹인다 해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방해나 간섭이 없는 맹지의 자유로운 이용이 있는 것이니까요. 종국적으로는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맹지와 도로의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 소유자와 좋은 협의를 통하여 통행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통로형 땅을 매수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집도 짓고 다양한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겠죠. 맹지 탈출 도로 개선의 최선은
사이에 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최상 책임을 여러 번 얘기 드렸고요. 다만 그 방법과 순서는 각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구걸하거나 가격 흥정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통로에서 시도한 처음에는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도 공감하고 상당히 이익이 나니까 긍정적으로 나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위 사람들이 헛된 주장이 포함되기도 하고 욕심도 더 생겨서 결국에는 어렵게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농지라면 다소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웃으로 영농활동도 하면서 주변에 자신을 호응해 줄 사람 한두 명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낀 토지 소유자 땅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맹지 탈출 도로 개설을 교섭하면 조금은 더 무난하고 적당한 시세로 통로에 해당하는 땅을 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로로 필요한 땅의 두서너 배에 해당하는 내 맹지와 교환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맹지 탈출 도로 개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보통적인 방법은 우선 알려드립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별도 자료로 알려드릴게요. 성공하는 맹지 투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만나요.